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검찰 개혁은 하는 듯 하지만 정권 초창기 때는 따르는 척했죠. 그게 윤석열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권을 또 가져오느냐 마느냐죠. 어차피 지금 거론되는 대선 주자 중에 우리 쪽 주자들은 검찰 개혁의 화두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번 고비만 이렇게 깔딱고개라고 하는데 이번 고개만 쫙 넘고 나서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검사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죠. 얼마큼 개혁당할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대선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오늘 그 아시아경제하고 윈지코리아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게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검사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요. 지금 그 아시아경제하고 윈지코리아 여론조사는 이렇게 했죠. 이낙연 후보하고 유승민이 붙었을 때 얼마, 이낙연 후보하고 홍준표가 붙었을 때 얼마,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홍준표 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다 이겨요, 뭐. 압도적이에요. 지금 네. 일단 이낙연 대 유승민은 41.5 대 28.2, 이낙연 대 홍준표는 42.4 대 30.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유승민은 41.7 대 32.2, 이재명 대 홍준표는 45.8 대 29.8 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유승민, 홍준표냐면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야권 후보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았어요. 늘. 예, 예.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안철수 후보를 넣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놓고도 저는 정말 국민의힘 쪽이 약간 정말 이상한 게 윤석열 총장이 야권 1인 게 국민의힘이 뭐가 좋을까요? 그게 왜 좋을까요? 그냥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 용까지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아주 최대치의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야권 후보들의 존재감은 더 사라졌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참 희한합니다. 윤석열을 대입하면 좀 다르게 나오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윤석열이 지금 대선이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반대쪽에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습 보면 정치하겠다의 어떤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반반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치적 워딩을 쓰는 것이 정치를 하겠다인지 검찰총장직을 지키겠다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에 직무정지를 딱 당하니까 빡이 돈 거.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기 시작하는 거지. 더군다나 요거를 뭔가 승낙해 준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에요. 총장을 그만두자니 더 이상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총장을 안 그만두자니 정치를 완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쌈박하게 해결하려면 그냥 정치 안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유력 야당의 대표가 되거나 조기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저는 뭐 6개월을 못 버틴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30%까지 갔어요, 거의. 예,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네. 그게 정말 그 현실 정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쉽게 표현하면 예전으로 따지면 진짜 군발이 아닙니까? 그런 총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언론도 좀 조심하고 좀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언론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돕고 있는데 자유인으로 돌아와 봐요.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여러분 보기 되게 뻗대이나 보이죠. 정치인들 불쌍하던데 나는. 국회의원은 안 불쌍하지. 그래도 불쌍합디다.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막 검사들 한 2천 몇 명씩 거느리는 총장일 때 그것도 문 대통령이 부여해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일 때는 뭐 그래도 돈이 나오니까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경비 문제예요. 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총장직으로 돌아간다는 게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순간, 나오는 순간, 옷 벗는 순간 모든 게 돈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윤석열이 쓴다는 특활비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불법이니까요. 네. 그 민간인이 특활비를 꼬불쳐뒀다 쓰면 어. 그건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저도 아. 그런 일은 좀 안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냥. 갑자기. 참, 네. 아이고.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가 또 급격히 줄을 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있죠.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주장하는 건데 민주당은 정권 연장하더라도 검찰 개혁 계속한다. 장기적 그럼요. 비전으로는 다음 정권 때는 분명히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 뭐 또 무슨 압색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슨 뭐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사람도 아닌 거지. 자기가 징계받을 날짜가 지금 4일로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뭔 조작을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뭐 수사권 가지고 뭐 보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원전 관련해서 기왕에 해놓은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과거 비서관들을 덧터는 거죠. 예. 그 핸드폰에서 뭐가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 윗선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할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이건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죠. 바로 해임이죠. 네, 전쟁이죠. 그렇지 않아도 해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쪽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줬는데 그 임기를 못 맞추게 하는 게 공교롭게도 조국 수사했다고냐 하는 프레임에 빠져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답답합니다. 임기제 검찰총장 지금까지 한 사람이 21명이었다고 해요. 그중에 임기를 다 마친 사람이 8명밖에 안 돼. 40% 정도만 임기를 채운 거예요. 그중에 임기 채운 사람 중에요. 김기춘이 있었고요. 그 양마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이 있었고 김도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검찰총장 끝내고 바로 저쪽 당으로 건너갑니다. 신한국당으로 건너가요.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을 했던 거고 윤석열에 대해서 임기 보장이 목적이 돼버리면 검찰 개혁은 이 상황에서 못하는 거죠. 아니 그 임기 보장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거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검찰총장 자신이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됐어요. 예. 언론이라 그렇게 썼잖아요. 언론은 도대체 자기가 지난달에 쓴 것도 까먹습니까? 사실상 대권 선언했다. 국감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당하고 놀아요. 법사위 출석도 야당하고 의논해서 김도욱 간사가 윤석열이 오고 있다. 이래요. 중립을 누가 깬 건데요. 그러니까 중립을 깨놓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임기를 보장하려고 정말 애를 써왔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지지자들은 답답해 하시고 계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만해서 감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하는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 그 합법적 절차에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그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몇 개 세워 놓으면 저는 비록 좀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줄기를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총선 때 한 180석 가져오니까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사라는 게 그 사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우리 박근혜 탄핵시킬 때 다 기억들 막 힘들었던 기억이 매주 있었어. 매주 나가야 되고. 근데 그 기억들보다는 박근혜 탄핵시켰던 기억만 남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과정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일단 해임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일단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로 올지 안 올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이라고는 했지만 이 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한테도 자인으로 돌아갔을 때 이 본인 자체가 지금의 지지에서는 한 3분의 1토막밖에 안 남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반은 치킨인 것 같은데. 네. 반반은 치킨? 반반은 윤석열? 윤석열이 멧돼지라고들 합디다만.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이렇게 비열한 자가 있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오판으로 조국 장관 임명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1년 넘는 시간, 1년 한 2, 3개월 정도가. 자신의 주장이 맞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그렇게 수사를 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 측근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옵티머스 건이라든지 판사 사찰이라든지 또는 자기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감싸고 있으면서 당시 국민의 짐 저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 거리는 형태로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총장을 임기 보장해주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4일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계획 해임이라고 봐요. 네. 4일까지만 참으세요, 여러분.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까지 많이 고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목표를 세우면 관철하고야 말아요. 쿠데타도 막았고요.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검찰의 친위 쿠데타도 막았고요. 욕 바가지로 드시면서 그리고 박근혜 탄핵도 그 당시에 별의별 제안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타협안이 박근혜 뭐 자진 사퇴하고 어쩌고 뭐 그래서 그 김병준 총리 뭐 어쩌고 별의별 게 나왔는데 결국은 탄핵을 끝까지 완수시킨 대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에 중요한 순간에 보인 모습이 뭐 위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예. 법무부에서 알림을 되게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되게 그거 좀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하는데 바로 이게 알림이 있다고 와 있어서 법무부 홈페이지 자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요. 우리가 의지를 넣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뜻하는 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문 대통령이 그자를 임명한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라는 거였어요. 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저는 해임 충분 사유가 된다고 봐요. 임기 보장해서 뭐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보려고 판사 사찰 같은 범죄행위를 얼마나 더 보려고. 아니 이분 진짜 제가 이제 과거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무슨 징계위원회 여는데 사전에 뭐 방어할 준비가 안 됐다 이 말 어떻게 부끄러워서 합니까? 예. 정경심 교수는 그 청문회 그 조국 장관 청문회 끝나가는 밤 늦게 본인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지휘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같은 말로 웃긴 거지. 그리고 기준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본인에 네. 대해서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윤석열이 해임된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근데 원래 새벽이 올 때 어둠이 확 짙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의원님 찌찌뽕. 내가 전 방송에 그 얘기를 했거든. 어머 찌찌뽕. 지금 상태는 새벽 한 4시 5시쯤 되는 거예요. 금방 날이 밝아온다 이렇게. 네.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분 촛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 꼴 보려고 뭐뭐 했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지금은 가장 힘들 때이긴 하지만 이 고개 깔딱고개만 넘으면 정상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혼자 사실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도 일부 의원들 돕지만 또 일부는 흔들었잖아요. 예. 그거를 혼자 버텨온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같이 힘냅시다. 맞아요.
이게 저도 그냥 밖에서 볼 때랑 너무 다르다고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정책 같은 걸 뭐 아이디어 낼 때 저는 이제 미디어 쪽으로 해서 청년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그 보수적인 성향의 그러니까 성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관료 조직이 그렇잖아요. 뭐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고 흔들리는데 그거에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저항을 안에서 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저 정도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이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조남건 검사를 대검 차장에 임명했어요. 이분이 뭐 DJ 때 어떻게 했다 이랬죠. 그런데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유죄 수건 터졌을 때 구속 수사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보낸 사람들이 결국은 검사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관이 사표를 냅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 검사 중에 그래도 검찰 개혁을 좀 이해한다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에게 사정없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될 때고요. 예. 지금 보니까 무슨 그 윤석열 총장 응원했던 그런 그 화환, 예. 저는 그 이상한 화환, 정말 우린 그런 화환도 안 보내잖아요. 나이트클럽 개업할 때. 네, 그 화환이 뭐 남양주에도 등장하고 막 이러던데 똑같아요 느낌이. 그분들이 원래 그러면 국민의 지지자였었구나. 뭐 어쨌든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보내잖아. 보내도 예쁜 꽃바구니. 오빠군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니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앞에 그 꽃바구니가 사정없이 정말 산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그런 게 응원의 힘이.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시는 것이 도움 될 네. 것 같고요. 네. 어, 괜히 하지 말래 하라고. 삐졌어요? 네. 에이,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추미애 장관이 출근했는데 그 꽃바구니가 확 놓여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지금 한 몇십 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뭘 또 돈 쓰게 해. 멋있게. 맨날 스포츠 쏘라 그러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가난한데 지금 아 그냥 돈 있는 분들만 하세요. 구독 좋아요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광고 봐주시면 되지. 정말 치사하다. 상황극이었어요, 여러분. 자, 어쨌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때 막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했던 말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걸 떠나서 민주당은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을 시킬 때 나는 이런 약속이 있었다고 봐.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 개혁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밀어줄게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일제히 나서야지. 그렇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나서가지고요. 일제히 자기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엄호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네, 네. 딱 그 타이밍이라고. 맞아요. 그거 보면 김용민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오늘 3개를 올렸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잘하고 있고요. 김경엽 의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80명 다 정성호 부를까요? 의원, 정성호 의원이 180. 윤석열 그만둬라. 이제는 사퇴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칭찬해줘야만 또 목소리가 나오고. 그럼요. 자, 저는 그 12월 9일로 예상되는 공수처법.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네. 9일 동안에 험난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자기 끈 떨어질까봐 어떤 대세가 기울잖아요. 그땐 조용히 사그라들고 윤석열 못 지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우리가 지금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